고려 이야기의 시작. 후삼국의 혼란, 칼을 든 무신들, 고려 청자의 빛깔, 몽골의 침입, 그리고 위화도 회군까지. 이 모두가 한 시대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고려 시대를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듯이 풀어봅니다. 책처럼 딱딱하지 않게 친구에게 들려주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1. 삼국 끝. 하나의 나라 왕건과 후삼국 통일 이야기. 신라는 귀족 세력의 분열과 왕권 약화, 지방 호족의 성장으로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우고 견훤은 후백제를 세웁니다. 하지만 궁예는 폭정으로 민심을 잃고 몰락했고 후백제의 견훤은 끝내 자신의 아들 신검에게 쫓겨나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 사이 바닷길을 열고 호족들과 손을 잡은 왕건이 등장합니다. 그는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우고 마침내 후백제를 무너뜨려 936년 삼국을 하나로 통일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길, 성종과 유교 정치. 왕건은 호족과 타협하며 나라를 세웠지만 나라가 안정되자 성종은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합니다. 지방의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에서 전국을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종은 유교적 이념에 따라 도덕과 책임이 강조된 왕도 정치를 지향했습니다. 유학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불교의 지나친 영향은 줄이고 지방엔 관리를 파견해 백성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죠. 3. 권력은 피를 나눈다. 문벌귀족, 이자겸, 묘청의 시대. 시간이 흐르며 권력은 특정 귀족 가문들에 집중됩니다. 이들이 바로 문벌귀족입니다. 왕실과 혼인하고 고위관직을 세습하면서 권력을 독점하죠.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 된 뒤 자신의 외손을 왕위에 올리려다 실패합니다. 이후 묘청은 서경 천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는데 풍수지리와 고구려 계승 의식, 자주적인 정치 이념을 내세운 그의 움직임은 김부식이 이끄는 유교적 보수파에 의해 진압당하게 됩니다. 4. 칼을 든 자들이 나라를 잡다. 무신 정권의 등장. 1170년 문신들만 출세하던 고려에서 무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것이죠. 이후 무신정권 100년. 경대승은 도방이라는 사병 조직으로 군대를 장악하고 최충원은 교정도감으로 국정을 장악합니다. 최후는 정방을 통해 인사권까지 손에 넣으며 왕은 이쓰되 실권은 없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5. 억눌린 자들의 외침, 밀란과 저항. 무신이 나라를 잡고 백성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공주의 향리였던 망이와 망소이, 경주의 김삼이와 효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노비였던 만적은 말합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 외침은 조선 이후 신분제를 뒤흔드는 사상적 씨앗이 되죠. 6. 북방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몽골의 침입. 13세기 몽골이 고려를 침공합니다. 강화도로 천도에 저항했지만 6차례의 침입 끝에 결국 고려는 굴복합니다.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면서 고려는 부마국이 되고, 즉 고려왕이 원 황제의 사위, 부마가 되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왕위 계승, 정책 결정 등 내정에 원이 개입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때 고려의 끝까지 저항한 이들, 삼별초가 등장합니다. 개경환도의 반발의 진도 제주까지 옮겨가며 싸웠지만 결국 진압당하죠. 7. 고려를 다시 세우다. 공민왕의 개혁. 그 절망의 시대를 뒤엎은 인물, 공민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친원 세력을 축출하고 권문세족의 횡포를 바로잡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이란 기관을 설치해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고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죠. 이는 고려 후기에 나타난 본격적인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진사대부를 등용하며 새로운 유교 정치 세력을 키워 조선 건국의 기반을 닦습니다. 8.
고려의 구조를 들여다보자 정치와 군사제도, 중앙엔 중서문화성, 중추원, 육부가 있고 지방엔 오도와 양계가 운영됩니다. 일반 행정은 안찰사, 군사지역엔 병마사가 파견됐습니다. 관리는 과거제와 음서제로 선발되며 과거제 실력 중심 시험을 통해 인재 등용 음서제 귀족 자제가 가문 덕분에 시험 없이 관직 진출 세습적인 특권. 군사는 국왕의 친위군인 이군과 수도 국경을 지키는 6위로 구성됩니다. 9. 세 사상이 함께 살아간 나라, 불교, 유교, 풍수지리.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왕실은 사찰을 세우고 팔관회를 열어 나라의 안녕을 빌었죠. 하지만 성종 이후 유교가 강화되며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고 묘청의 서경 천도에도 영향을 준 풍수지리도 여전히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10. 외침에 맞선 고려, 강감찬에서 삼별초까지. 거란의 침입엔 강감찬의 귀주대첩, 여진의 침입엔 윤관의 별무반, 몽골의 침입엔 삼별초의 저항. 이들은 고려를 지킨 방패였습니다. 11. 고려가 남긴 빛, 문화와 기술. 고려청자는 상감기법으로 빚은 예술의 결정체. 상감기법이란 도자기 겉면을 파낸 후 그 안에 흑백의 안료를 메워 무늬를 넣는 고급 기법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이며 팔만대장경은 침략 속에서 만든 정신적 방패였죠. 몽골의 침입에 맞서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한 백성들과 승려들이 8만여 개의 경판에 불교 경전을 새긴 것으로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2. 고려의 마지막, 이성계와 조선의 서막. 14세기 후반,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 왕실의 혼란, 백성의 고통 속에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명나라 원정을 거부하고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 그는 마침내 1392년 고려의 막을 내리고 조선을 세웁니다. 이야기 속 역사를 기억하며 왕건의 통일에서 이성계의 회군까지 고려는 500년이 넘는 시간을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타임키퍼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조선의 개국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